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엘리자 웨이입니다. 6개월 전 서울로 연구 파견을 오게 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될 줄은 몰랐죠. 무슨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팝 열풍,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까지.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호텔을 나섰어요. 지하철은 예상과 달리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움직였죠. 지각하실 것 같으시면 택시를 타세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동료 김민수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사무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닫힌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모습이었어요. 잠깐만요. 누군가 소리치며 뛰어오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빠르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8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웨이 교수님, 다행히 일찍 오셨네요. 9시부터 아침 회의가 있거든요.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해했어요. 미국에서는 하루 정도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회의는 정확히 9시에 시작됐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무려 10개의 안건이 처리됐어요. 미국이었다면 하나의 안건을 놓고도 1시간은 토론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오후까지 보고서 초안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은 더욱 놀라웠어요.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지 2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 물음에 옆자리에 박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이 늦게 나오면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가버리니까요. 빠른 서비스는 여기서는 기본이에요. 식사 시간도 놀라웠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1시간 정도 여유롭게 점심을 즐기는데 말이죠. 커피는 사무실에서 마시면 돼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동료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들어온 긴급 회의 소식에 모든 사람이 즉시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방향을 바꾸고 싶대요. 오늘 저녁까지 새 기획안을 만들어야 해요.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지만 다른 팀원들은 이미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죠. 첫날 퇴근 시간,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속도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이런 속도가 정말 효율적일까? 그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제 한국 생활에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20년 교수 생활 동안 형성된 저의 업무 방식이 이곳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특히 회의 문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 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죠. 잠시만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최소 한 달은 걸릴 텐데요. 제 말에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은 즉시 실행에 들어갔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죠. 웨이 교수님, 오후 3시까지 초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연이은 요청에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숨을 돌리며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기는 모든 게 너무 빨라. 차분히 생각할 시간도 없어. 하지만 답장을 확인할 새도 없이 오후 회의가 시작됐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케임브리지라면 새로운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만 최소 몇 주는 걸렸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팀장님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새 기획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폭풍 같은 작업이 시작됐어요. 팀원들은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숨가쁘게 일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웨이 교수님, 이 부분 검토해 주시겠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보는 게 어떨까요? 제 제안에 돌아온 답장.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9시에 클라이언트 미팅이에요. 결국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팀원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급하게 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웨이 교수님, 실행력과 속도가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죠. 이런 속도로는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체계적인 연구 방식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 사이에서 저는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매일 밤 카카오톡은 울려댔고 긴급 회의는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정말 이 속도가 비효율적인 걸까? 아니면 내가 변화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도 전에 더 큰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EO와의 회의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준비한 영국식 전략 기획안을 자신 있게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케임브리지에서라면 높은 평가를 받았을 법한 철저한 분석과 장기적 전망이 담긴 보고서였죠. 웨이 교수님의 분석은 훌륭합니다만 CEO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느립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필요해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철저한 분석 없이는 리스크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CEO가 말을 이었습니다. 3일 안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오세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CEO의 요구는 단호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죠. 3일이요? 케임브리지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시뮬레이션에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옆자리에 있던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부장님을 바라봤죠.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밤새워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말했지만 의외로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활기찼죠. 우선 업무를 나눠볼까요? 팀원들은 이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급하게 하면 실수할 수 있지 않나요? 제 걱정에 박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서로를 믿고 일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죠. 그날부터 정말 숨가쁜 일정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고 밤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팀원들은 번갈아가며 야근을 자처했고 저도 모르게 그 속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죠. 놀라웠던 건 이 과정이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팀원이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문성이었죠. 마지막 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야근을 경험했어요. 새벽 3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실행력이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CEO는 우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만족해 하셨어요. 이제 웨이 교수님도 우리의 속도를 이해하시겠죠? CEO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박 과장이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건 준비가 안 되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씩 한국의 속도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몰랐죠.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3일 밤낮을 새워가며 완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의 시작 30분 전 클라이언트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 2주의 시간을 요청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3시간밖에 없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분했거든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뒀어요. 김 부장님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변화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안을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팀원들이 왜 그토록 침착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데이터를 수정하면 다른 사람은 즉시 그래프를 업데이트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예요. 김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팀원들은 서로의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즉시 그 일을 이어받았죠. 우리는 항상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면서 일해요.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 시간 30분 만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빨리 만든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이 대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빠르다고 해서 부실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증했죠. 실제로 새로운 시뮬레이션은 이전 것보다 더 정교했어요. 시장 변화에 대한 더 세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고 리스크 요인도 더 꼼꼼하게 검토되어 있었죠.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와의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빠른 대응에 감탄했어요. 이래서 한국 기업과 일하는 겁니다. 놀라운 실행력이네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김 부장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그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죠. 그날 저녁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 그리고 팀워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이제야 저는 진정한 한국식 속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의 업무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첫 잔을 따르며 김 부장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됐을 때 서울은 폐허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죠.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고 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김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오랜 전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그래서 시작된 게 속도전이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김 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80년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룬 발전이 믿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죠.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속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기업들은 빠르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상환했죠.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속도를 유지하는 건가요? 제 질문에 김 부장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경쟁력이 됐죠.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김 부장님이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이런 도시를 일궈낸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그 속도는 사실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오랜 전통이 소중하듯 한국의 빠른 속도도 그들만의 소중한 유산이란 걸요. 이제야 저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증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만의 지혜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김 부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업무 방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찾아왔어요. CEO에게 새로운 시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바로 그날이었죠. 웨이 교수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조건을 전면 수정하자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5일 안에 제시해야 해요. 예전 같았으면 즉시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팀원들이 놀란 듯 쳐다봤죠. 3개 팀으로 나눠서 동시에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팀은 시장 분석, 두 번째 팀은 리스크 평가, 세 번째 팀은 실행 전략을 맞는 거예요. 순간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평소 준비해둔 비상 시나리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그들이 왜 항상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즉시 시작됐어요. 24시간을 3개 조로 나눠 교대로 일했죠.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교수님. 밤중에 누군가 건넨 따뜻한 커피가 그렇게 고맙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놀라웠던 건 위기 상황에서도 팀원들이 보여준 침착함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도 서로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았죠. 이게 바로 김 부장님이 말씀하신 빠른 실패, 빠른 수정이었던 거예요. 3일차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 분석 데이터에서 큰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한 백업 데이터가 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은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죠. 우리는 기한 내에 새로운 전략을 완성했고 클라이언트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웨이 교수님, 이제 우리 방식에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네요. 김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은 제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 5개월간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CEO가 직접 요청한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웨이 교수님만의 방식으로 접근해보세요. 케임브리지의 분석력과 우리의 속도를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분석적 속도전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철저한 분석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하는 거죠. 우선 시장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눕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각 시나리오별로 딥다이브 팀을 구성해 동시에 분석을 진행합니다. 케임브리지 방식의 깊이 있는 분석이죠. 하지만 시간은 일주일로 제한하고 매일 결과를 공유하며 즉시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이건 한국식 속도예요. 팀원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정하면서 동시에 3가지 방향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박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분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CEO는 제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각 팀은 매일 오전 9시에 화상회의로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다른 팀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죠. 특히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접근은 처음 봅니다. 영국의 분석력과 한국의 스피드를 결합한다니 매력적이네요. 한 클라이언트는 즉석에서 계약 체결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프로젝트는 예상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첫 주에 발견한 시장 기회는 경쟁사보다 3개월 빨랐고 분석의 깊이는 케임브리지의 동료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웨이 교수님, 이제 진정한 융합을 이루셨네요. CEO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어요.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죠.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빠르다는 게 이런 거였네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고집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빨리빨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실행력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고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경험을 케임브리지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일이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영국 케임브리지의 교수가 이제는 한국의 속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교수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저희 방식을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발전시켜 주셨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어요.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빨랐던 거죠. 공항 로비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적 속도전은 이제 우리 회사의 새로운 표준이 됐어요. 박 과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그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 안에서 역동적인 에너지와 가능성을 볼 수 있었죠. 기내에서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적용할 새로운 교수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적 사고의 깊이는 유지하되 현대 사회의 속도에 맞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해. 노트북에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특히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케임브리지의 전통적인 분석 방식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하면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죠. 더 이상 속도와 깊이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야. 런던에 도착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CEO였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국 생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속도는 이제 제 일부가 되었고 이를 통해 제가 가진 분석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요. 빨리빨리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아닌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이었습니다.
칼리지로 돌아오는 길 고풍스러운 케임브리지의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전통과 혁신은 공존할 수 있어. 한국이 그걸 증명했잖아.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났지만 그 가르침은 제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